진로를 선택하는 가장 올바른 선택. 진로 레시피.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입니다. 12월입니다. 춥기도 하지만 헛헛하기도 한 마지막 달입니다.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올해는 어떻게 살았나 하고 되짚어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 진로 레시피에서는요, 대원고등학교 진로진학 교사이신 오웅빈 선생님을 모시고 진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웅빈 선생님은 커리어넷 사이버 상담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주말에는 우리 궁궐 지킴이로서 경복궁에서 궁궐 안내 자원봉사도 하고 계시고, 이제 집필하신 책으로는 진로와 직업이라는 교과서에 집필에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12월인데 많이 춥습니다. 오시는데 많이 추우셨죠? 예, 춥습니다. 추운데 우리 학생들이 수능 어제 잘 치렀는지 걱정이 되고도 그렇죠.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아마 잘 치렀고 저희가 이제 방송되는 날쯤이면 아마 성적표도 받아서 아마 그렇겠지요. 아마 어떤 친구들은 땅을 치고 어떤 친구는 잘 나왔네 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 방송을 좀 진행하기 앞서서 선생님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면서 먼저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 쓰신 책을 그때 이제 한 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책에서 보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도고동문학을 전공하시고 계시다가 이제 성직자가 되시려고 하시다가 이제 다시 교편을 잡게 되셨다는 과정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진로 스토리의 한 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그렇게 진로가 확확 바뀌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아마 저뿐만 아니고 저하고 같은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 아마 비슷할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 조간신문 배달을 했어요. 아이고. 저는 원래 고향이 강원도 산골인데 부모님이 산을 타셨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인농민이시죠. 그래서 올라와서 참 어렵게 살았는데 그래서 가정을 좀 보탬이 되고자 제가 신문 배달도 하고 이렇게 알바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당시에 제가 이제 성당을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신부님을 이렇게 뵈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고 그래서 나도 저런 분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이제 중학교 때부터 키워왔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바로 못 가고 제가 이제 도고동문학을 전공하면서 대학에 다니다가 국금을 버리질 못했죠. 그리고 그 당시는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좀 많이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민주화의 과정이 있었고 그때 젊은 대학생들이 거기에 전부 참여를 거의 다 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래서 나라의 민주화나 정적 민주화 또 인권 이런 문제에도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그때 또 이 천주교가 그런 과정에 또 의미 있게 참여를 했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런 사회 정의를 세우는데 좀 힘을 좀 보태고 싶다. 그런 생각에 아마 그 대학을 중퇴를 하고 자퇴를 하고 제가 이제 그 해화동에 있는 가톨릭 신학대학에 편입을 했죠. 또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하시면서 이제 학교 다니시면서 학교라고 해야 되겠죠, 거기도. 그렇죠, 신학교인데. 근데 이제 이 성직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듯이 자기를 버리고 썩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젊은 혈기에 사실 겉만 본 거지요. 근데 제가 그렇게 충분히 썩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 젊은 혈기를 주체를 못하고 제가 다시 이제 성대로 재입학을 해서 같은 성직이지요. 이 그렇죠. 교직도.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꿈꿨던 또 교직의 그 길을 또 걷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걷다 보니까 30년 훌쩍 지나서 지금의 모습에 와 있는 것이죠. 그래도 참 시대를 반영한 그런 진로의 과정이 아니었나. 그럴 겁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정말 어떻게 내가 살아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많이 고민을 했던 그런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제 인생에서 참 빛났던 그 한 시기였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멋있습니다. 자, 이제 진로 진학 지금 교사를 하고 계신데요. 이제 네. 그래도 이제 선생님의 이제 진로 이야기도 들었는데 요즘 참 뭐라 그럴까 진로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어떻게 결과 중심, 성적 하나로 이제 대학도 결정되고 이제 예, 예, 그렇죠. 성적이 좋으면 뭐든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네. 과정인데 요즘 과정 중심이다 보니까 이제 내가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도 참 중요하다라고 해서 뭐라 그럴까 성적보다는 진로가 더 뭐라 그럴까 규모가 커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글쎄 변화하는 과정인데요. 음. 그런데 지금도 네네. 지금도 성적이 음. 그 자기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건 변함이 없지요. 네네. 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다양하게 음. 그 진로를 고민하고 탐색하는데 음. 그런 요인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은 좀 발전된 모습이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결과고 또 내가 나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판단 요소일 뿐이지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 그 하나에 매달린다고 하는 것이 숫자에 나의 인생을 다 거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더 네. 좀 차분하게 이런 문제는 예. 내 아이의 문제를 떠나서 네네. 우리나라나 또 세계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자녀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도 그렇고 좀 다양하게 이렇게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진로 탐색에 또 진로 고민에 이렇게 고려할 수 있는 요인을 이렇게 찾아주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촉진시켜주는 그런 역할이 네네. 참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성적은 뭐 과거에도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하지만 성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퍼포먼스고 자기의 어떤 한 시기의 퍼포먼스에 대한 어떤 하나의 증표잖아요. 네네. 결과이고 네. 그러니까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돼서는 이제 곤란하다는 점이죠. 아마 그런 점에서 부모님들도 다 하시리라 믿어요. 근데 내 아이기 때문에 참 거기서 벗어나기 힘든 그렇죠, 것이지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 학부모님들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뭐 이제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네네. 바람직한 것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아이들의 진로를 잘 찾기 위한 탐색 과정을 위해 학부모님들은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선생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예. 결국은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의 진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핵심은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30년 교직 생활이나 또 최근에 한 5년 이상의 이 진로진학 상담교사 활동을 통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네. 결국 진로의 탐색과 설계 그리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이런 과정은 그 바탕이 이 철학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어느 이제 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실 나의 진로를 찾는 것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한 번 주어진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 건가 하는 방향의 설정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무엇이 되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무엇이 되어서 그 무엇으로 또 그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해서 그 직업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 오랜 시간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값지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이렇게 칠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작용하면서 내가 사회에도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기여를 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의미를 찾을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사실 맞닿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진로를 아이들이 고민하고 탐색해 가는 과정은 결국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 결국 그런 문제하고 맞아요. 맞닿아 있기 그 때문에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예.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아마 청소년 시절에
정말 인생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그렇죠. 해보셨을 그렇죠. 거예요. 네. 뭐 깊이는 각각 다르겠지만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생을 어떻게 살까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졌듯이 지금의 자녀들도 그런 문제를 좀 폭넓게 또 깊이 맞아요. 있게 생각할 수 있도록 자극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필요하다면 그러한 정보도 좀 같이 던져주고 또 대화를 예, 또 그런 고민의 문제를 먼저 살았던 인생 선배로서 따뜻하게 받아주고 또 같이 대화를 나눠주는 근데 그런 역할이면 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로 교육이 어떻게 보면 뭐 직업 찾기라든지 뭐 어떤 그렇게 해서 한정될 게 아니라 어떤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그렇게 다가가면 직업 좋겠다. 찾기는 이제 하나의 하나의 끈이 될 수 있죠. 실마리가. 그냥 아이들하고 앉아가지고 야 우리 철학적 문제 인생 어떻게 살 거냐 이 문제를 이야기해보자 하면 아이들은 갑자기 큰 문제에 맞닥뜨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재미도 없고 그렇죠. 그렇거든요. 그러나 직업을 찾는 요 하나의 어떤 그 실마리를 통해서 직업을 찾아가면서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기 삶의 문제 또 자기 삶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바른 진로 찾기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래도 이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 세대 만약에 학부모님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대학을 결정이 됐고 네네. 그런 어떤 철학적 사고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에게도 뭔가 전달하기 좀 어색한 게 없지 않아 있긴 하거든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나중에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모님들은 이 방송을 들으면서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되게 막막할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도 물론 이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성적이 중요한 요인이긴 했지만 그러나 꼭 그것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가만히 그렇죠. 옛날을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그렇게 빡빡한 대입 준비를 하고 그렇게 공부에 하루에 모든 시간을 그렇게 지내면서도 아마 그런 문제는 다들 생각하셨을 거예요. 제가 과거를 회상을 해봐도 네네. 그렇게 교실에 빽빽이 앉아서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에 전념했지만 네네. 쉬는 시간마다 틈날 때마다 친구들하고 그런 대화를 안 한 건 아니거든요. 또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빡빡하고 어렵게 직장 생활하면서 또 그런 생각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사는 거 아닌데라는 얘기를 내가 잘 살고 그렇죠. 있는가. 그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 또 그런 네네. 생각들은 해오셨거든요.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어떻게 보면 고민으로 그렇죠. 나오는 건데 이제 네. 우리는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나는 그렇게 못했지만 네네. 그렇게 내가 그런 생각을 좀 찬찬히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내 진로를 차근차근 찾아 나갔다면 정말 오늘날의 모습보다 더 행복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미루어서 정말 사랑하는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내 자녀들의 인생은 그렇게 인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자녀에 대한 사랑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자녀를 망치는 걸 봐도 다 나쁜 의도에서 그렇죠. 시작하지는 않아요. 아주 작은 차이죠. 네. 네. 다 내 아이를 위해서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내 아이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모의 욕심인 경우가 많죠. 근데 그걸 내려놓고 정말 자녀의 이 인생을 정말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이 아이가 어떤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정말 도와주는 입장에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진로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은 내가 살아온 인생을 비추어서 아이에게 정말 이런 인생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 라는 생각보다는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정말 따뜻하게 들어주고 받아주고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제 그런 마음 자세부터 아이의 그 자녀의 진로 지도의 출발은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로라고 해서 상담을 하고 아이와 대화를 하고 외향적으로 뭐 예, 찾기 이런 게 다 외향적으로 보이지만 선생님 말씀이 딱 좀 와닿는 게 부모님의 마음에서부터 그게 시작이 그렇죠. 되네요. 예, 그럼 그 마음이라는 거가 있지만 그게 참 발현이 참 잘 이상하게 될 참 때가 어렵죠. 그럴 때는 어렵죠. 어떻게 하면 예. 좋을까요? 우리 부모님들께는 어떤 좀 좋은 말씀 좀 예. 부탁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네네네. 싶은데 첫 번째는 자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자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 알려고 하지 않고 자녀의 진로를 지도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출발부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갈 사람은 자녀거든요. 그렇죠. 물론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걱정스럽지만 그러나 그 부모님이 그 힘들게 살아오신 그 인생 때문에 우리 자녀의 어려움을 사실은 없애주고 싶거든요. 그러나 쉬운 인생은 없잖아요. 네네.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오셨다시피 때때로 그런 어려운 환경을 자녀가 이렇게 이겨나가고 넘어가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살아갈 자녀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한다. 그럼 무엇을 알아야 할 것이냐? 그 자녀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하고 또 뭘 하고자 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자녀가 어떤 것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가를 알아야 하고 또 자녀가 살아갈 그런 시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네네. 네. 그리고 먼저 이제 하나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네. 이제 두 가지가 더 이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두 번째는 네네. 이제 그 자녀가 생각하고 있는 바, 뜻하는 바를 자꾸 이렇게 펼칠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도록 들어주는 역할입니다. 경청하고 그리고 아이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키워나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 어떤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를 설계한다고 하는 것은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제 이 진로 레시피를 통해서 이제 많은 이제 거를 생각을 하셨겠지만 네네. 그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가 평생 동안 자기가 할 일,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그 일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그 일을 할 자녀가 있습니다. 네네. 그럼 자녀의 특성이라고 합시다. 그럼 자녀의 흥미나 적성이나 가치관이나 성격이나 신체 조건이나 이런 여건들과 이 일이 정말 적합하게 필요로 하는 그런 특성들이 이게 사실 맞아야 하는 맞아야죠.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잘 매칭이 돼야 사실은 훌륭한 진로 설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럼 첫 번째 자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죠. 잘 알 뿐만 아니라 자녀가 이것을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좀 확장시켜가면서 또 깊이도 심화시켜 갈 수 있도록 네네. 이제 자극하고 들어주고 네네. 그다음에 이게 촉진하는 그런 네네네. 역할도 해야 되겠지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일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죠. 그래서 사실 부모님들이 알고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 직업 세계에 대한 정보는 사실 과거 정보입니다. 그렇죠. 정말 훌륭한 정보죠. 부모님들이 직접 체득한 그렇죠. 정보니까 네네. 그것처럼 훌륭한 정보는 없지만 그러나 자녀가 꼭 그런 일을 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죠. 계획대로 되지도 네. 않고. 그럼 자녀가 10년 후, 20년 후에 정말 사회에 나갔을 때, 직업 세계에 접했을 때, 그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또 그 세계에서 직업 세계는 어떻게 달라져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우리 부모님들이 좀 염두에 두고 또 필요하면 공부도 하고 그렇죠. 또 필요하면 자녀하고도 이야기하고 필요하면 자녀에게
정보도 부담스럽지 않게 이렇게 전해주고 이게 자녀에게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해주는 것보다는 부모님이 먼저 이해를 하고 네네. 그리고 자녀하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이렇게 접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어렵죠. 부모님이 그러니까 정말 인내하고 네네. 또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 청소년의 특성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짜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사랑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랑이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보면 정말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네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냥 표현만 하지 말고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면 그냥 자연스럽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이제 흔히 네.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입시에는 실패해도 자녀와의 관계에는 실패하지 말자. 맞아요. 사실 입시 실패는 다시 기회가 옵니다. 그렇죠. 또 진로 찾기 뭐 한순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맞아요. 우리가 또 배워나가고 또 강해지는 거니까요. 네네. 그러나 관계의 실패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학교 현장에서 그 아이들 진로 진학 상담도 하고 학부모 상담도 하는데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하고 더 이상 대화가 진행이 되지 않고 신뢰관계가 깨졌을 때 그다음에 진로고 뭐고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부모님들이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본질인가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사랑하는 내 아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줬는데 그렇죠. 근데 결과는 자녀하고 멀어지고 신뢰관계가 깨지고 이거는 아니죠. 이건 출발이 뭔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자녀에 대한 따뜻한 사랑, 관심 네. 그러나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개척해 나가는 주체는 분명히 내 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네.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좀 너무나 12월에 어울리는 진로 그런가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자녀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자녀가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경청해주는 태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제대로 된 어떤 소통과 정보를 제공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특히 사랑이 바탕이 된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12월에 맞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말 지금 12월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아름답게 2017년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아이들이 미래를 위해 고민하는 모든 부모님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진로 레시피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진로 레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